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건 어린 시절 제 모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어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했던 어린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저는 엄마에게 데려가 달라 떼를 썼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피하셨거든요. 엄마, 나 엄마랑 살래. 엄마 따라갈래. 안 돼. 너는 아빠 따라가. 엄마 따라가서 뭘 하려고 그래? 엄마는 너 못 키워주니까 너는 아빠 따라가서 걱정 없이 살아. 엄마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아빠에게 저를 보내려고 하셨고 싫다는 저를 억지로 떼어내며 기어이 저를 두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간 엄마 대신 아빠와 살게 됐고 엄마에게 들었던 그 말은 제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렇다고 엄마와 제가 교류 없이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두 분은 이혼은 하셨지만 부모로서 노력을 하셨고 저는 때마다 엄마를 만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엄마에게 일부러 못되게만 굴었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날마다 설레어서 잠을 설쳤으면서도 막상 엄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은 전부 숨기고 귀찮은 듯 툴툴거리기 바빴죠. 지은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는 지은이 보고 싶었는데. 내가 엄마를 왜 보고 싶어 해? 엄마가 나 버리고 간 거잖아. 엄마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두고 간 건 엄마잖아. 저는 엄마가 나를 거부했다는 상처에 엄마에 대한 애정을 숨기며 지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났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제가 아빠를 따라가서 걱정 없이 살았던 건 맞지만 자랄수록 저는 더욱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여자아이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아주 큰 법이었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고 가끔은 같은 여자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도 필요했으니까요. 그건 분명 아빠는 해주지 못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 시기 저는 엄마에게 두 번째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됐던 무렵 엄마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두 분이 자유라는 건 저도 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혼자 꿈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 말대로 지금 당장은 여력이 없어서 나랑 같이 살지 못하는 거라면 내가 20살이 되고 어른이 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 엄마에게 다른 누군가가 생겼다는 게 배신처럼 느껴졌죠. 그때도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이번에도 나를 버렸구나 말이죠. 가뜩이나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그 시기에 두 번이나 배신을 느낀 저는 그 후로 엄마와 만나는 걸 아예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와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엄마를 멀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됐음에도 저는 엄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저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자라는 동안 엄마는 내 옆에 없었으니 엄마에게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철없는 저는 그렇게 엄마를 인생에서 지워버렸고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일은 적성에 잘 맞았고 그렇게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며 별일 없이 살던 저는 어느 날 같은 학원 동료 선생님이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굳이 직장에서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들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는 와중에 유난히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제 일에 참견을 하는 걸 보고서는 더 이상 모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관심을 끝까지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성격이나 외모나 모두 제가 생각하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냥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던 탓에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괜히 고백을 받아서 사이가 어색해질 바에 적당히 거리를 두며 멀어지는 게 좋다는 생각에 저는 그 선생님을 계속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쌤, 이거 좀 드세요. 제가 커피를 2잔 샀거든요. 아니에요. 저 먹고 왔어요. 선생님 드세요. 동료끼리 커피 한 잔 정도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사소한 거라도 받아준다면 괜히 여지를 준다 생각할까봐 더욱 조심하던 저였습니다. 저쪽에서도 이 정도로 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며 안심을 했지만 얼마 뒤 저는 결국 그 선생님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됐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고백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확실히 거절까지 했으니 더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 후로도 자꾸만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지켜보는 게 뻔히 보였고 제가 퇴근 후에 뭘 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따라와서 제 약속이 끝나기를 기다렸더라고요. 지은쌤, 친구분들 가셨으니까 이제 시간 좀 되세요? 그럼 저랑 차 한잔 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어머,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쌤, 설마 저 스토킹 하셨어요? 스토킹이라뇨. 저 그냥 지은 씨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건데. 저랑 얘기 좀 해요. 네? 아니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제 진짜 무서워지려고 그러니까. 지은쌤, 제발 저랑 얘기 좀 해요. 예? 이거 놓으세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따라온 그 사람이 무서워진 저는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벌벌 떨던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 스토커를 막아서줬죠. 싫다고 하시잖아요.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누군가 했더니 그건 다름 아닌 같은 학원 동료였던 이 선생님이셨어요. 알고 보니 이 선생님도 근처에서 약속이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저희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나타나자 그 스토커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화를 피하게 된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가르치는 학년도 다르고 강사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 평소에는 인사만 하지 따로 얘기를 나눈 일은 없었거든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쌤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면 제가 집에 바래다 드릴까요? 아까 그 쌤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던데 또 따라올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빠랑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아빠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드리면 돼요. 그럼 되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같이 기다려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친절한 이 선생님의 모습에 저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을 겪어서 그런지 반사효과로 이 선생님이 젠틀맨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학원에서도 이 선생님과 종종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맘 같아선 그날 일로 사례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 선생님이 사양하셔서 아쉬웠죠.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스토커가 제게 또 한 번 놀랄만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며 피인지 물감인지 모를 빨간 액체로 저한테 편지를 써서 사무실 책상에 놓여져 있던 거였죠. 그전까지는 남의 밥그릇까지 뺏고 싶지 않아서 참아보려던 저였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일을 알게 된 이 선생님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라도 학원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선생님 도움으로 그 일을 학원 측에 알리게 됐고 그 전에도 몇몇 문제가 있던 그 스토커는 그 문제가 커지면서 결국 계약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미안하지 않은 건지 쫓겨나는 와중에도 제 욕을 하더라고요.
나 아니라고. 내가 안 했다니까? 전현이 나한테 억하심정 가지고 나를 음해하는 거라고. 스토킹범들은 남을 괴롭혀놓고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더니 그 말이 맞다 싶었어요. 그냥 뒀다면 더 무슨 짓을 했을지 무서울 지경이었죠. 그날 이후 이전부터 신경 쓰던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지 이 선생님과는 전보다 더 스스럼 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선생님과 학원에서 따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친해지면서 알게 된 이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재미있는 성격의 남자였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 가볍게 보이기 싫어 학원에서는 무게감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사적으로도 밖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밖에서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됐다는 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겠죠.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씩은 자신의 연인이 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좋아하는 마음을 밝히게 되며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느 사람들보다 배려와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여자친구인 저에게는 남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자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다 기억해 놨다가 선물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고는 했죠.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좀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도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지역에 음식이 있었으면 기억해 놨다 다음날 그걸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해외 음식일 경우 자기가 직접 재료를 구하고 레시피를 알아내서 요리해 주기도 했죠.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 아빠보다 더 난리였습니다. 열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했는데 언제 갖다 놨는지 집 앞에 약을 사놨다며 사진을 찍어놓고 가기도 했죠. 그것만 해도 전 충분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친구의 행동은 아직 더 남아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싫어하는 행동들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같이 즐겨주는 거였죠. 아이 쇼핑과 연예인 펜질, 그리고 네일과 머리를 할 때도 항상 제 곁에서 같이 있어줬고 같이 관리까지 받으며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준 남자친구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남자친구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이자 취미를 맞춰주고 취향이 같은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짓궂은 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제 친구들을 대신 챙겨주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치고 데이트 중간에 끼어들어 회방을 놔도 기분 나빠하는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자리를 즐겨줬습니다. 덕분에 남자친구와 즐거운 연애를 하면서도 친구들과도 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죠. 남자친구가 제 친구들과 있는 걸 진심으로 즐기지 않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고마웠고 저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해주는 만큼 좋은 여자친구가 되길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만큼 잘하던 남자친구도 화를 불같이 내는 일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연락이 없을 때였죠. 남자친구는 유독 연락에 예민했어요. 아무래도 과거 같은 학원 선생님 일을 겪은 탓에 그러는 것 같았는데 걱정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었죠. 지은아, 너 어디야? 아까 집에 들어간다면서 중간에 무슨 일 있었어? 너 집은 맞아? 미안 오빠. 집에 들어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길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연락 온 줄도 몰랐네. 많이 걱정했어? 진짜 친구 만난 거 맞아? 혹시 나 걱정할까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닌 척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집으로 가서 괜찮은지 확인만 해볼게. 그럴 필요 없어. 정말 친구 만나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야. 미안. 예전에 그 일로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깜빡했네. 아까 진동 모드로 바꾼 걸 깜빡했어.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깜빡해? 너 그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지훈이 너 내가 연락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잖아.
너 저번에도 그러지 않기로 했으면서 계속 이럴 거야? 정말 미안해, 오빠. 근데 저번에는 내가 말했잖아. 오랜만에 친척들 뵙고 말씀 듣는 자리여서 중간에 끊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어쨌든 오늘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모르겠다. 안 좋은 일도 겪은 상황에서 이번 일은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우선 집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 씻고 다시 문자하자.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 좀 해볼게. 그 뒤로도 걱정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항상 연락이 잠깐 안 된 일을 굉장히 큰 일처럼 부풀려 말을 했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성 친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건 문제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 역시 이성 간의 영원한 친구 사이는 없다고 생각해서 학창시절 친구라고 해도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 이성 친구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 같이 모여야 하는 모임이나 어쩌다 한 번씩 근황을 연락하는 정도였죠. 그것도 거의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정말 불가피할 때 빼고는 없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는 친구는 누구야? 아, 우리 반 회장이었던 애. 얘가 모임 있을 때마다 애들한테 연락하거든. 지금도 모이는 장소랑 참석비 때문에 연락한 거야. 그런 건 개인적으로 연락 안 오고 단체 채팅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어? 회장이라는 사람 혹시 여자친구 있니? 오빠, 얘 그럴 애 아니야. 벌써 애도 있어. 결혼을 일찍 했고. 자기 아내가 이 세상 전부라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야. 지은아, 너가 아직 남자를 몰라서 그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야. 대화창 보니까 이전에도 대화 나눈 게 있네. 그건 뭐 때문에 연락한 건데? 이건 번호 바뀐 친구 때문에 연락한 건데. 오빠 그런 거 정말 아니라니까? 지은아, 너가 이 회장이라는 친구 마음속 다녀온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대하다 저 녀석이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때는 몰랐다고 말하기만 할 거야?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난 가끔 네가 이해가 안 돼. 과거에 그 일까지 겪었으면서 지금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괜찮다. 그런 사람 아니다 취급을 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두 가지 문제로는 항상 예민하게 굴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를 빼면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느 사람이나 흠은 있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 흠도 아니다 싶었죠. 두 가지 문제 모두 과거 저에게 있었던 일로 걱정을 하는 거였고 또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으니 제가 최대한 조심히 행동하는 걸로 하고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을 줄여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고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 그 정도 감내는 할 만한 남자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남자를 보는 조건이 아니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저와의 데이트에 돈을 쓰기도 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큰 돈을 쓰는 남자친구를 걱정하며 말렸습니다. 학원 강사라고 하지만 다니고 있던 학원이 큰 곳도 아니었고 뻔히 서로의 월급을 알고 있는 마당에 과소비를 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니 자신의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게 됐죠. 오빠, 근데 나 만날 때 돈 너무 많이 쓴다. 우리 두 사람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이렇게 큰 돈 써가면서 잘해주려고 할 필요 없어. 여기 식당만 해도 그래. 처음부터 이 정도 금액의 식당인 줄 알았으면 따로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나가자. 나 밥 먹다가 체하겠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돈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계속 전부터 불편하다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데 사실 우리 집 꽤 살아. 이런 식당 온다고 통장 잔고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도 그냥 직업으로서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다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있어. 허세 같지는 않았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이런 식당도 자주 온 것처럼 행동하는 걸 봐선 말이죠. 그래도 저 스스로는 불편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는 몰라도 아직은 제 또래들이 다니는 장소와 물건들이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데이트 코스를 잡고는 했어요. 선물이라고 주는 물건들도 웬만하면 받지 않고 말이죠. 그건 아직 남자친구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기에 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남자에다가 집안까지 좋다고 하니 앞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저도 모르게 저희 집이 편부모 가정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더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좀 생뚱맞게요. 결혼에 대해 깊게 나눈 대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직 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마음의 준비도 덜 되어 있어 당장 결혼보다는 연애를 더 이어갔으면 싶었죠.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게 됐습니다. 오빠, 프로포즈 너무 고마운데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모은 돈도 많지도 않고 아직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그렇다고 오빠를 가볍게 만난다는 건 아니야. 좀 더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잘 사귀어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쁘게 만나다가 적당할 때 다시 프로포즈 해줘. 지은아, 넌 준비할 거 없어. 결혼에 대한 준비는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네 말처럼 우리 잘 사귀어왔잖아. 큰 문제 없이.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일이 얼마나 더 많겠어. 난 이 행복 증폭시키고 싶어. 결혼으로 말이야.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연애의 연장선이잖아.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 있게 우리 결혼하자. 난 평생 너만 사랑할 수 있어. 아니, 너여야만 해. 제 완곡한 거절에도 남자친구는 좀처럼 포기를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켜 나갔죠. 그 말들을 수없이 듣다 보니 저도 얼떨결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수락하게 됐고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였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 아빠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해줘야 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아빠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아빠가 저에게 먼저 해줄 말이 있다고 했죠. 엄마가 병에 걸리셔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미워하는 걸 알고 있지만 병원에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며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의식이 있는 엄마를 보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제가 찾아가기 전날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들었죠. 누워있는 엄마에게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직접 엄마를 마주하게 되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새카맣게 잊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 엄마가 미안한 게 정말 많은데 이런 모습이나 보여서 미안하다. 지금까지 엄마 많이 원망했지? 울면서 나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널 아빠한테 돌려보내고 네가 예민한 사춘기 때는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엄마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너한테 지금까지 비밀로 했었던. 사실 엄마랑 아빠 서로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야. 네 할머니가 날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 그래서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네 아빠랑 할머니가 다투게 됐고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네 할머니 밑에서 버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아빠한테 이혼해 달라고 했지. 네 아빠는 그럴 수 없다고 했고 부모와 연 끊더라도 나랑 있겠다는 걸 내가 말렸어. 부모 자식 간 연 끊게 하는 건 몹쓸 짓이라고 생각했고 네 할머니가 쉽게 네 아빠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네 아빠와 더 다퉜던 것 같다. 그러다 결국 헤어진 거고 나도 널 데려가고 싶었지만 나 하나도 보장을 못하는데 무턱대고 널 데려갈 수 없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네 아빠 원망은 하지 마. 네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네가 봤던 남자 관련으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냥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마음 둘 곳이 필요했어. 쉴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건 내가 많이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전 엄마가 아빠와 다투고 저까지 미워져 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나이를 먹고 엄마가 다른 남자분과 연애를 한 건 이해가 됐지만요. 뒤늦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